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이죠. 어저께 8.15 광화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해서 정광훈 목사가 지금 상당히 그 화제의 대상에 올라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나친 비판을 가했습니다. 아니 이 주호영 씨가 이 원내대표가 되더니 이 사람이 좀 많이 변한 모양입니다. 아니면은 아주 높은 포퓰리즘의 그 자리에 올라서 포퓰리즘을 숭배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정광훈 목사를 용서 못해 대가 치러야 한다 이런 과격한 말로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당 차원 책임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다. 이러면서 이상한 요즘 행보를 취하면서 마치 정치 전략적인 행동이 어떤 그 자체 정당의 정당 정책, 정강에 맞지 않는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해가면서 지금 그 스탠스를 아마 김종인에게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겁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을 당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이 야당,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또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이르는 바로 미래통합당에 이르는 이 정통성이 있는 야당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호영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 선거에 참패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 훌륭한 분이고 상당히 스마트하고 젠틀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사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해 왔는데 지금 조금 표변한 것 같습니다. 이 표변이란 건 뭐냐? 사람이 갑자기 그 가치에서 확 떨어진 변화를 보일 때를 표변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정광훈 목사를 용서 못해 대가 치러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광훈 목사가 무슨 반역죄를 지었습니까? 참. 대통령이 물론 정광훈 목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했지만 정광훈 목사를 갖다 이렇게 상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도 하고 또 집권 여당에서 정광훈 목사 또는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지금 화제가 돼 있고 또 이분이 이 코로나 전국과 관련해서 많은 지금 좀 희생적인 소위 그쪽으로 집중포화를 몰아가는 듯한 그러한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 느껴야 됩니다. 야당은 야당의 스탠스를 갖다가 지켜야 됩니다. 야당은 야당스러운 야당의 스탠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한술 더 떠가지고 정광훈 목사 용서 못해 대가 치러야. 민주당도 이런 얘기를 한 당대표 이해찬이도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근데 주호영 대표가 선을 긋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아주 야박한 또 어떻게 보면 야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지금 실질적인 정당 대표는 김종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대표를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종인 원내대표는 꼬운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 소위 용역을 준 그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지 이분이 당인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얘기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정광훈 목사를 용서를 못해? 무슨 용서를 못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광훈 목사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근방에 집회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 집회. 그러나 정광훈 목사의 그 뜻은 옳다. 그거는 애국이다. 애국심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보기에는 정광훈 목사를 용서 못한데 무엇을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대가를 치는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지. 그리고 또 야당인 원내대표가 지금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이 신문에 제가 애독하는 조선닷컴에, 예?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톱 기사로 이렇게 탁 나왔는데, 주호영, 정광훈 목사 용서 못해. 대가 치러야,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월호 유가족 억울함 풀어줄 것, 당 차원 책임도 솔직하게 인정.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공동선에 반하는 무모한 일을 용서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선의 가치는 정치적인 공동선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럴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아마 이분을 희생양으로 삼을 모양 같은데, 이분은 코로나에 대해서 희생양으로 삼아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객관적인 이유가, 법률적으로 완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 목사하고 또 일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것도 의제 환경, 소위 만들어진 환경 아닙니까? 앞으로 이들과 더 확실히 선을 그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이 과연 야당 대표인 입장인 주호영 씨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공언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인지는 상당히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사고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했습니다. 야당이 조치를 취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세월호가 14년 됐으면 지금 6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호에 대한 연구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소위 연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새삼 또 꺼내 들어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하겠다. 한 사람은 광주 사태, 광주에서 가서 무릎을 꿇고 과거에 국보위원까지 한 사람이 참여를 하려면 자기 혼자 참여하면 되지. 죄 없는 미래통합당 의원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망월동 묘역에서 왜 무릎을 꿇고 참여를 하고 울어야 될 사람은, 그 사람 개인적으로 김종인은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분은 국보위에서 국보위원으로, 다시 말하자면 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당 전체를 끌고 들어가서 무슨 울고 불고 짜고 하면서 말이죠. 또 일어서면서 또 휘청거리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이거는 당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이 할 옳은 태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당의 총의로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실제 국회의원의 원내대표라든가 실제 당대표가 되면은 그것이 해야 될 일이지,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비상으로 온 분이 그렇게 돌출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온당한 것인지, 그건 앞으로 역사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에 난 이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인터뷰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이 조선일보 기사를 읽으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최승현 기자와 김정한 기자가 취재를 한 기자인데요. 인터뷰를 한 기사입니다. 이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논란으로 지지율이 꺾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우리 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의 과잉 행동으로 손해보는 게 있다. 이분들의 주장이 우리 당 판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것이다. 우리가 다가가야 할 것은 전체 국민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주호영 대표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호영 대표는 지지율이 갑자기 통합당이 상승되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내려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끄을 때 환호를 한 사람인데 틀림없이 환호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다 이겼으니까. 미래통합당이. 또 국민들도 환호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 176석의 과도한 폭주적인 그러한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와 저항을 많이 느꼈다는 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 잘할 거 아니냐. 지금까지 해온 언행을 쭉 뒤에 돌아서 바로 전까지 한번 살펴보라.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하고 대통령에서 얼마나 비판을 하고 했느냐. 그 내용들을 국민들이 함께 함성을 광화문에 나와서 누가 나오라 한 것도 아니다. 물론 일부 정광훈 목사 그러나 정광훈 목사가 들어가서 연설한 부분 그 구역은 그 신청한 구역은 10개 구역 중에서 2개 구역이 승인이 된 곳인데 그 승인된 그 구역에 가서 연설 5분하고 끝내고 나갔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정광훈 목사를 이렇게 속죄양 또는 아니면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야당 소위 원내대표의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은가? 광화문에서의 그 함성이 그러면 반대한다는 것인가? 거기서 국민의 그 광화문의 함성이 과연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상치된다는 얘기인가? 그 내용이.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들 주장이 다른 당, 우리 당 판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이분들의 주장이 앞으로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것이다. 그럼 거기서 주장한 내용들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주호영 대표는 선언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주장한 그 함성들 중에서 어느 부분은 우리 당하고 다르다 하던 걸 구체화시켜가지고 한번 얘기를 따뜻하게 해보라. 예, 그것은 상당히 필요한 얘기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한 생각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에 타서도 마스크를 내린 채 휴대전화를 보며 웃는 사진은 정말 못마땅했다. 이건 개인적인 사감이 게재된 말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는 앞으로 법률적 내지는 이런 제도적인 면에서 다 응당히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판결이 될 거고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에 타서도 마스크를 내린 채 휴대전화를 보며 웃는 사진은 정말 못마땅했다. 마치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강조하듯이 하는 주호영의 그 좀 뭐라 그럴까 얄팍한 이 마음이 묻어나오는 이러한 얘기, 이거는 공당의 당대표로서 두꺼움이 없습니다. 볼륨이 얇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코로나가 그러면 이들의 책임인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느슨해지면서 코로나가 재확산됐다. 방역 수준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치적 이유로 무시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건 잘못했다는 건 잘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당을 포함해서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한다. 누구가? 정부가.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국민 분열에만 열중한다.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지적은 아주 잘한 지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나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함성의 내용들은 다 주호영 대표가 말한 방금 이 인터뷰에서 대답한 그 부분이 전부 다 노출이 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맨 앞에 보면은 정광훈 목사 용서 못해 대가 치러야 한다는 이 말이죠. 이런 과격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 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의 과잉 행동으로 손해 보는 게 있다. 무슨 손해를 얼마나 봤습니까? 이분들 주장이 그래서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가 야당의 대표 또는 원내대표,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떤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모양 같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면 아마 그것이 무슨 말인 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인터뷰하는 내용에는 주호영 대표의 초조함이 묻어 있고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의 신념적인 자아가 상실되어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5.18 사죄가 화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국민 통합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했다. 그간 호남 민심을 사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많이 냈는데 그에 대한 큰 반성과 다짐이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주호영 대표도 거기 5.18 묘역을 자주 갔잖아요. 근데 왜 안 했습니까? 본인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리고 말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같은 5.18 묘역을 두고서 왜 이렇게 김종인 전과 후가 이렇게 다릅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그런 태도는 온당하지 못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당의 야당의 대표, 지금 이 상황의 엄중함, 이 국가적으로 이 상황의 엄중함, 176석의 어떤 폭주 형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했듯이 민주주의라는 허구를 쓰고 독재나 또는 유사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도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국민들은 인식의 출발입니다. 부동산이며 모든 이런 문제들, 복합적인 문제들을 전체화시켜가서 광화문에서 국민들의 함성을 갖다 그것을 정광훈의 함성으로 딱지를 붙이는 주호영의 원내대표의 그 근시안적 그 태도를 갖다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호남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할 건가 딱 하니까 5.18 3법을 상임위 등에서 깊이 논의할 것이다. 의원 3, 4명이 자매결연식으로 호남 시군구를 한 개씩 맡아 지역민들과 소통하겠다. 네, 뭐 그거는 그 당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의 문제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것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당에서도 같이 동의를 하고 한 게 있는데 당선권 비례에서 25%를 호남권에 주겠다. 이거는 역차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호남권에 인구 비례로 유권자 비례로 각 당선권의 비례를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되는데 호남에만 25%의 당선권을 비례를 주겠다. 이것은 도대체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차별입니다. 이거. 그런 얘기를 어떻게 공당이 야당이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이 반성하십시오. 네. 영남 민심은 절대 극우가 아니다. 대의에 충실하고 나라 잘 되기만 바란다. 이념 대신에 실용을 추구하고 호남에 과감하게 손 내미는 노력에 칭찬이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 내밀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정치는 그렇게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25%를 준다느니 또 무슨 가서 무슨 자매결연을 해서 의원 한 사람이 시군구 어떻게 한다느니 글쎄 그래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삼스럽게 왜 갑자기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물론 알죠. 정치적 어떤 목적에서 호남의 그 저변의 그 인구 확대에게 동의를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어떤 정권이라든가 교체라든가 또는 선거를 치러서 승리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면, 우선 첫째가 보수는 보수대로 중도 보수든 합쳐서 단일 대우가 돼야만 된다는 그 사실에서 벌써 벗어나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알아두십시오. 앞으로 뭔가 상당한 그에 대한 대가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정치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싶습니다. 또 내년 서울 부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는, 보궐선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이기면 야당은 문 닫아야 된다. 아, 진짜 닫으십시오. 안 되면. 그 말은 닫으십시오. 온갖 것을 다 하고 지금 광주 묘역 가서 뭐 사과하면서 울며 불며 좀 그것까지 했는데 그래서도 선거를 못 이기면 문을 닫아야 하십시오. 당원보다 비당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스터 트롯 방식 경선 꿈은 참 좋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중도보수 단일 후보 경선에 나오면 대환영. 아마 안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 본선 승리 가능성도 높다. 뭐 이렇게 추겨 세우고 하는데 그런 일은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시건방지게 주호영 대표가 이런 것을 예측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